안녕하세요, 김능키입니다. 2025년 현 시점에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져서 분명 좋은 차는 맞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중고차 3대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안전하고 튼튼하고 잘 달리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중고 감가도 어마어마한 SUV입니다. 출시 초기에는 현대 기아 SUV를 전부 다 압살할 거고 드디어 독점의 끝이라고 말도 많았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신도들이 이 차량을 출시만 한다면 바로 살 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기다렸다가 출시 초에 가격 듣고 3분의 2는 빤스런을 친 바로 그 차량이죠.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출시 초 이 차의 가격은 무려 5천만 원대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스페셜 에디션인 레드라인은 5,457만 원이죠. 그리고 지금 고작 5년 만에 반값 넘게 주저앉은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평균 가격이고 키로수가 매우 많거나 이리저리 다 부사진 차들이 합쳐진 시세이기 때문에 절대 이 가격으로 좋은 차를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고 없고 6만에서 7만 정도 탄 개꿀 매물이 2,9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이 가격을 봤을 때는 이 실구매가에 있어서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갔던 차량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재고 할인이나 금융 프로모션 말고는 딱히 큰 할인은 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인이 없었다고 이 쉐보레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트래버스는 미국 차고 비슷한 출신인 포드 익스플로러도 5천만 원에 팔리는데 GM 대우라는 이름에 발목 잡혀서 수입차 브랜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시 초기에 판매량을 보면 이 차량은 꽤나 팔리긴 했지만 2025년에 와서 중고차 가격을 보면 좀 슬픈 사연이 많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거의 반값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트래버스 차주분들이 계시다면 험난한 세상 온몸으로 감가를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트래버스라는 차는 좋습니다. 트래버스는 시원시원한 3600cc 자연흡기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 9단 미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교군으로는 펠리세이드와의 경쟁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승차감과 주행 안정감만 따졌을 때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UV의 기본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SUV는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견인 능력에서도 월등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트래버스는 최대 연결 하중이 2268kg이고 최대 수직 하중이 226kg입니다. 반면에 비슷한 연식의 펠리세이드 기본형은 고작 750kg에 수직 하중은 100kg에 불과하죠. 여기서 140만원 수준의 트레일러 패키지가 들어가면 연결 하중이 2000kg, 수직 하중이 100kg으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수치상으로 트래버스가 우위에 있고 실제 견인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트래버스가 견인력과 견인 편의성에서 많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래버스에 생겨먹은 것을 보면 이 크기가 펠리세이드와 비슷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휠 베이스는 펠리세이드보다 173mm나 더 길고 전장도 더 깁니다. 내부 공간도 당연히 더 넓죠. 3열을 설치하고서도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는 아는 사람만 아는 트래버스의 개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쉐보레 트래버스의 아쉬운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의 가장 큰 아쉬움은 역시나 실내에 있습니다. 한국 출시 연도는 무려 2020년이지만 적어도 5년은 뒤로 간 산타페 TM 수준의 실내 인테리어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디스플레이에 세련된 펠리세이드에 비해서 여러모로 탈 때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는 근데 쉐보레에 킹쩔 수 없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 트래버스 2세대는 원래 2017년에 출시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빨리 한국에 들여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한국 쉐보레의 특유의 민기적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듣는 브랜드의 특성 때문에 2020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한국에 들어온 것이죠. 아까 산타페 TM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타페 TM이 2018년 출시된 차량이니까 실내 레이아웃이 그 시절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킹쩔 수 없는 이유가 있긴 하다는 겁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바노지만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출신이 미국 출신답게 먹는 걸 좀 많이 처먹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기름이 많고 썩어 넘치기 때문에 연비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건 비교군인 펠리세이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는 18인치 타이어를 낄 경우 복합 연비가 리터당 9.3에 20인치는 9.0입니다. 반면에 트래버스는 20인치 타이어만 있고 리터당 8.3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비슷한데 리터당 1km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펠리세이드도 한국에서는 기름집 사장님이랑 친구 먹고 악수하는 사이라는 조롱을 듣는데 그보다 한 수 더 위에 숨은 VIP가 바로 트래버스 차주분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리비 정비비가 비싸다는 것은 쉐보레 차주분들이라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을 단점이기 때문에 자세히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차는 한국 생산 국산차가 아니라 수입차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더 비싸겠죠.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원래 만년 2등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가도 뭐 그럭저럭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잘 나가는 같은 집안의 사촌에 비해서 꿀릴 건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기아의 준대형 라인 K7입니다. 특히 오늘은 2세대 K7 초기형 올뉴 K7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겠습니다. 엔카 시세로 보면 비슷한 년식 그랜저 IG는 평균 시세가 1747만원인데 K7은 1479만원으로 여전히 잘 나가는 사촌의 기세에 눌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세이고 이 돈으로 멀쩡한 차는 못 삽니다. 보통 엔카 시세로 1800만원 정도면 적당히 사고가 없고 키로수가 좋은 차량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차의 장점은 요즘 현대차에는 없는 2.4 자유흡기 하이브리드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처럼 발전된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구도나 고질병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고차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역시나 추가적인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가 만약에 새 차로 하이브리드를 사는 거라면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그랜저나 K8 같은 차를 사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죠. 만약 고장이 나더라도 보증 범위 내의 문제이고 고치면 되니까요. 하지만 5년이 넘게 지난 연식이 좀 있는 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조사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써주기 때문에 큰 이슈가 있던 엔진을 가진 차량이라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타2 2.4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자동 조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슈가 좀 적은 편이고 중고차로 사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답게 복합 공인연비가 리터당 16.2km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차체의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준수하고 예쁜 수준이죠. 이런 착한 연비는 탈 때마다 차에 대한 만족감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올뉴 K7 하이브리드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K7 하면 그랜저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준대형 세단이지만 준대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아쉬운 노면 소음이 문제인 차량입니다. 이는 출시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기 모드로 달리는 경우에는 엔진 소음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노면 소음을 더욱 만끽할 수 있어 도로와 혼연일체로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5년쯤에 나온 현대 기아차들의 놀림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 MDPS 파워 스티어링 휠 문제입니다. 올뉴 K7은 핸들 위치에 가까운 칼럼에 모터를 붙이는 방식인 CMDPS 방식이고 이마저도 잘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핸들에서 소리가 발생을 한다던가 앞으로 직진을 잘 못해서 보타를 자꾸 해줘야 된다던가 하는 자동차 회사로서는 꽤 큰 이슈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심지어는 광고 화면에서도 이리저리 조향을 보타하는 모습이 나와서 온라인상에서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당시 현대 기아차들이 대부분 이랬기 때문에 국산차만 탄다면 크게 인식을 못할 수준이긴 합니다만 수입차나 기본기가 좋았던 차들을 타던 경우는 확연히 눈에 띄는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는 출시된 지 불과 5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차이자 외관 디자인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호평을 받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판매량도 상당히 많았으며 한 브랜드를 멱살 잡고 캐리한 녀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출시 이후 3년도 안 됐는데 30% 수준으로 감가를 쳐먹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 KGM의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1.5 4륜구동에서 가장 많이 팔린 T7 트림의 현재 시세는 2181만원 수준입니다. 신차가로는 옵션을 더해서 3300에서 34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많이 쳐맞은 감가입니다. 사고 없고 키로수가 적당한 차량을 구매한다면 2400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도 안 되고 보증도 살아있는데 1000만원이 넘게까진 독보적인 국산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KGM 토레스의 장점은 가성비에 있습니다. 같은 차급이나 실내 공간을 가진 경쟁차들보다 월등히 싼 가격에 생각보다 매우 잘생긴 왁구가 시너지를 일으켜 큰 호평을 받은 차량이죠. 다만 이상하게도 이런 가성비 차량들은 원래 감가가 잘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생태계 교란 쪽인지 생각보다 많은 감가를 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사면 뭐 나름 개꿀 차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경쟁 차종에 비해 휠 베이스가 짧지만 그렇다고 실내 공간이 좁지는 않습니다. 전국
중고가 높아서 헤드룸 공간이 넉넉해 오히려 더 여유로운 실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휠베이스가 짧은 건 쌍용이 새로운 플랫폼을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 걸 갖다 쓴 것으로 보이겠지만 오히려 도심 주행에서는 날렵하게 운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겠지만요. 초고속으로 갔을 때는 차체 안정성이나 승차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토레스의 1.5 터보 엔진의 주행 질감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며 나름 호평도 받고 주행 소음도 준수한 편에 있습니다. 토레스는 진짜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데 얼굴도 잘생긴 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KGM 토레스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받는 부분은 바로 기름통 크기, 배골이 작다는 겁니다. 토레스는 제원상에 고작 50리터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차의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수준이죠. 현대기아의 다른 차종과 비교를 해보면 그 수치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형 산타페 TM의 경우 67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르노의 QM6의 경우는 60리터, 준중형 사이즈로 내려와서 투싼의 경우는 52리터, 심지어 베뉴가 45리터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형은 무슨 준중형 투싼보다도 더 작은 콩알만한 기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주행거리가 많다면 요실금 걸린 것 마냥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기름집을 찾아가야 하는 안절부절함을 차주에게 선물해주는 격이겠죠. 다음으로는 겉모습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처럼 생겼지만 실상은 구형 렉스턴이 잠자고 있다고 하는 안쓰러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있습니다. KGM을 보면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생각보다 만들기 어려운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의 CNCC와 같은 시스템이 디자인은 좀 구릴지언정 상당히 편리하고 친절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쌍용차를 한 번씩 타보면 좀 약간 멘붕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라디오를 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좀 당황스러운 포인트인데 핸드폰을 연결해서 음악을 틀면 라디오가 꺼지긴 하는데 처음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라디오가 연결되고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라디오만 끄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초기 토레스에도 그대로 있는 문제입니다. 토레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페리 버전에 와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중고차와 같은 초기형은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중고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단점 하나도 없고 완벽한 차, 멋진 차를 찾으신다면 최신차로 뭐 1억이나 2억 주고 사면 되는 것이겠죠.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차종은 모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가성비는 높은 차량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저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으니까 사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지 허용 가능한 선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고 싶으신 내용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